자, 이번 시간에는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요거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는 구분구조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급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교과서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정적분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요 급수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이렇게 급수가 정적분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안 갈 거여서 그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구분구조법부터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왜, 왜 정적분이 급수인지 그거를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구분구조법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껏 수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삼각형이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었고 그 다음에 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도형들에 대해서 이 세 도형들의 길이에 대한 성질, 길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입체 도형으로 넘어가면은 부피에 대한 내용들을 중학교 도형에서 전부 다 배운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나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은 특히 넓이와 부피에서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었고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피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은 기둥이었으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됐었고 만약에 뿔이었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쉽게 말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부피 구하는 방법들 다 배운 적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도형들이 다 삼각형과 사각형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해안가를 보게 되면은 구불구불하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동해를 보나 서해를 보나 남해를 보나 해안가가 일직선으로 있지가 않고 구불구불하게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나라 땅의 면적을 잴 때,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 땅의 면적을 잴 때, 요 부분의 면적이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면적을 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들,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다 해놨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면적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넓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내가 사각형으로 잘라서 넓이를 미리 구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번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의 넓이를 또 잘라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넓이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근사치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근사치 정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모양이 정해지지 않는 부정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로 자그맣게 자그맣게 잘라가지고 전부 다 더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하고 거의 비슷한 근사치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 오차가 있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늘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적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쌓는다 또는 더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 쌓는다 또는 더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겠지만은 어떠한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방금 내가 그림으로 설명한 것 같이 알 수 없는 넓이를 구할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으로 나누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나누어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게 구분구조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면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레벨을 낮춰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어떤 건지 이해했을 거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먼저 간단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휘어진 어찌 보면은 2차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3차 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0부터 0부터 하지 말고 A부터라고 합시다. 자, 여기 A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네, B까지 정적분한 넓이를 내가 구할 거예요. 아니, 무슨 어딜 구할 거냐?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 어떤 거 알고 있어? 이 넓이는 기본적으로 A부터 B까지 그냥 fx 적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구분구조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먼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를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닐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휘어진 거를 아마 부채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채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원에서부터 그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정해지지 않은 넓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구하기 쉬운 넓이로 나누어서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구하기 쉬운 넓이는 어떤 거냐면은 방금 요 세 개의 도형에서 가장 간단한 계산은 곱하기 한 번 하는 사각형. 얘가 제일 계산하기 편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요 밑부분에 있는 넓이를 전부 다 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구한 다음에 더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절반으로 잘라볼게.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갰어.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들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나. 그러면은 요 파란색의 겉에 테두리가 되는 첫 번째 길다란 직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짧은 직사각형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빨간색 부분의 넓이하고 비슷하다라고는 아직은 보이지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한 번 잘랐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때문에 넓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또 반으로 쪼갤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야. 나누고 있는 거야. 여기도 반으로 자를 거야. 그러면은 요 초록색 기준으로 새로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요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네 개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에 두 개로 쪼갰던 빨간색 부분에 보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줄어들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두 개 줄은 거에, 두 개를 두 번 자른 거에서, 한 번 자른 거에서 지금 네 조각 낸 걸로 바꾸다 보면은 이렇게 넓이가 없어져 버려. 처음에 비해서 요만큼들이 다 비워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넓이가 점점 내가 구하고 싶은 빨간색 부분의 넓이하고 비슷해져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은 윗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잘라볼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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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게 되면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요렇게 하나가 또 나오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가 나올 거고, 얘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반 잘라드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하나가 잘라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또 하나 줄어들고, 여기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잘라가지고 줄어든 부분을 내가 지워보면은 여기가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워질 거고, 자, 여기가 지워질 거야. 자, 요렇게 우리가 점점 도형이 넓이가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자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원래는 이만큼 있던 게 이렇게가 지금 다 비게 된 거지. 내가 어떤 거 할 때마다 계속 사각형을 작게 작게 자를 때마다, 반으로 자를 때마다 이 검정색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거의 반으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총 8번 잘랐나? 네, 8조각을 잘랐는데 이거를 8조각이 아니라 16조각, 32조각, 64조각 이렇게 조각의 수를 늘릴 때마다 점점 비어지는 부분이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점점 어떻게 될 거다? 그 전체 넓이가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하고 아주 비슷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거를 막 만조각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주 조금은 위에 초과되는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은 자르는 횟수를 아주 많이 자르면 돼요. 아주 많이 자르면은 결국에는 요 오차라는 게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자, 방금 내가 수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수렴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하고 내가 구하는 급수하고 어떻게 될 거야? 내 근사치가 정확하게 똑같아질 거야.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구분 구조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 식으로 써볼게요. 방금 한 것들을 전부 다 식으로 써볼게. 그럼 일단은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다시 그릴 때 A부터 B까지라고 할 때, 자, 자르는 횟수를 아주 많이 자른다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가로 길이, 즉 B-A라는 길이를 n 등분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B-A라는 길이를 n 등분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올 건데 요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은 당연히 n등분했으니까 n분의 b-a가 될 거야. 여기까지 가죠. 그럼 첫 번째 알아낸 거, 내가 더하려고 하는 n개의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전부 다 얼마다? n분의 b-a다 라고 내가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니까 세로 길이도 필요하겠지. 어떤 길이? 세로 길이. 자, 근데 세로 길이는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한번 세울게. 자, 세로 길이 할 건데 일단은 가장 앞쪽에서부터 A일 때부터 세로 길이를 구해볼게. 그러면은 n분의 b-a가 가로 길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얘가 첫 번째 넓이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가로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울 거고요. 여기 싹 지워보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내가 요만큼이 가로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세로 길이야? 요만큼이 세로 길이가 되겠지. 자, 여기가 세로인데 식이 fx고 여기가 세로인데 요 세로가 마침 뭐하고 똑같냐면은 fx의 함수값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다? 요 x좌표에 대한 함수값하고 똑같아. 그럼 요 x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시작한 x좌표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갈 거니까 n분의 b 빼기 a다를 한 개 더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될 거다?
f라는 함수에다가 x좌표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을 대입한 이거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번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적어줄게. 그럼 2번을 적어보면은 그 다음으로 한 칸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함수값을 적으면은 요 길이가 두 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 세로 길이는 요 x좌표에 대한 fx의 함수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보면은 f에 a에서부터 x좌표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적어보면은 a에다가 가로의 길이인 n분의 b-a를 두 번 더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n분의 b-a를 두 번 이동하면은 그 x좌표가 나오고 그때의 y좌표, 즉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다? 내가 구하는 두 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굳이 힘들지 않고 우리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칙을 파악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은 언젠간 K번째는 그때의 함수값은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겠어? N번째는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이 될 거니까 얘는 계산해주면은 정확하게 FB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방금 N 등분해서 만들어지는 N개의 직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와 각각의 세로 길이를 전부 다 구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면 된다? 요거를 가지고 내가 넓이를 표시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넓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뒤에 넘어가서 새로운 장에다가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적어봤어. 그럼 이제 넓이를 적을 수 있어야겠지. 그럼 넓이를 적어볼 건데 어떻게 적을 거다? 당연히 첫 번째부터 적을게. 첫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이고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f의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넓이는 두 번째 세로의 길이에다가 균등한 가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f에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에다가 n분의 b-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갈 거니까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에다가 n분의 b 빼기 a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n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쉽게 말하면은 b가 될 거고 a 더하기 n분의 규칙대로 쓰면은 b-a 곱하기 n에다가 곱하기 n분의 b-a를 곱하는 그냥 단순하게 세로 곱하기 가로 한 게 넓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나는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은 구분 구조법 중에서 정확히 구분까지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구적을 해야겠지. 방금 나눈 것들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요?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구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 구적법이에요. 그럼 더할 건데 자, 더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써 있는 식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식을 보면은 대부분의 모양과 수식이 비슷해. 동일해. 동일하고 어디만 바뀌냐면은 여기 F 안에 X 좌표를 구할 때 A에서부터 가로의 길이를 몇 번 이동할 거냐 여기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요 안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의 수열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 1에서 다 배웠어요. 수열을 배웠으니까 안에 변하는 패턴이 마치 수열처럼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열의 힘을 빌려가지고 시그마라는 표현을 적어줄게. 이거 알고 있죠? 시그마는 다음과 같이 있는 것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K라는 게, 여기 보이는 K라는 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1부터 시작해서 n으로 끝나.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어떤 걸 더해줄 거냐면은 F에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 곱하기 K,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게 변함이 없으니까 n분의 b-a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자, 요렇게 적는 게 구적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까 내가 그렸던 것처럼 예시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그게 이해하는데 더 빠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고 설명을 해보면은 결론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결과는 하나의 수열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다. 1부터 n까지 f 안에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은 정적분이 원하는 넓이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완벽하게 곡선의 넓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지금 내가 적어놓은 요거는 그 부분을 잘라 넣어서 더한 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더한 거냐면은 조금 러프하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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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 급수가 되는 거고 요 검은색 부분이 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보여요. 즉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완벽하게 같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근사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점 찍는 거는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략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나는 대략 비슷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걸 원하는 거니까 그거를 똑같게 해주는 방법은 앞에 페이지에 설명했듯이 요 나누는 횟수를 아주 많이 나누면 요 위에 보이는 요만큼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설명했었어요. 오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요 오차를 거의 0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나누는 횟수인 요 n번, 지금 n개의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요 n번이라는 횟수를 아주 많이 잘라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횟수를 아주 많게 키워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극한이라고 배운 적이 있지. 리미트 n이 아주 커질 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요 오차들이 어떻게 되면서 요 오차들이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정적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가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다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설명 끝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은 각자의 담임 선생님들께 이 부분 이해 안 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짧게나마 복습을 해보면은 정적분의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걸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적분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그 구분구조법을 사각형을 기반으로 구분해보고 다음에 그 넓이들을 다 더해보면은 뭐가 되더라? 이렇게 수열의 합의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각형으로 쪼개면은 이렇게 윗부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각형의 개수를 아주 많이 늘려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각형의 개수를 늘린다는 말은 요거를 많이 자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쪼개면 쪼갤수록 사각형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 횟수를 아주 많이 키울 거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앞에 극한이라는 표시를 붙여주게 될 거다라는 게 구분구조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요 두 가지 기호만 따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미적분 맨 처음 1단에서 배웠던 급수라는 표현이 떠오르게 되겠지. 줄이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구분구조법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급수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은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다? 급수하고 똑같다라는 게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정적분을 설명할 때 원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 처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정적분 배울 때.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냥 정적분 바로 그냥 계산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조금 약간 나는 불만이긴 한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 처음에 이거부터 배웠어. 그래서 이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 뭔지를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 순서를 보면은 조금 앞뒤가 바뀌었죠.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정적분 한창 계산하는 거 다 설명하고 그다음 뒷부분 와가지고 요거 설명하고 있잖아. 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요 부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도형을 조금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연습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강의 찍을 때 예제도 풀 거고 내 나름대로의 예제도 한번 여기다가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거 기반으로 급수가 어떻게 정적분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곧바로 수력 충전에 있는 예제 풀지 않고 여러분들 뿔의 부피를 배울 때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그냥 뭐 각 기둥의 부피에다가 무조건 3분의 1을 곱해야 돼 라고 설명한 적이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이거가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구분구조법을 쓰지 않으면은 3분의 1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일 때 부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가 뒷부분 페이지에다가 뿔의 부피를 구할 때 왜 3분의 1을 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구조법 예시, 뿔의 부피를 한번 내가 구분구조법으로 구해볼게. 일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이 도형의 높이가 h일 때, 이렇게 생긴 원뿔의 높이는, 근데 원뿔도 마찬가지고, 각 뿔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럼 원뿔로 할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렇게 원기둥과 다르게 3분의 1이 곱해져 있죠. 자,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구분구조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거는 구분구조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 할 거야? 구분, 나누는 게 먼저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구적, 그 다음에 더하는 거야. 자, 1번과 2번 순서를 지켜서 할 건데 원뿔을 쪼개래. 어떻게 쪼갤지 아이디어가 안 될 거니까 내가 설명할게요. 좀 크게 그릴게. 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인데 확대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이 높이를 기준으로 내가 원뿔을 가로로 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으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느냐? 자른 단면을 원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 똑같이 내리면은 이 부분에 원이 생기면서 아주 안에 딱 들어맞는 원기둥이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단면이 원이고, 그 다음에 걔랑 똑같은 안에다가 원기둥을 만들 수가 있어. 요렇게 원기둥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원기둥이
하나가 밑에 또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안을 잘 보면은 원기둥이 하나, 둘, 세 개가 점점 쌓여가는 모습인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원뿔이라는 거는 아주 촘촘하게 원기둥을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린다. 다만 이렇게 줄어들면서 원기둥을 쌓아 올린 도형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구분한 거야. 즉 원뿔이라는 거는 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기둥을 쌓아 올린 도형인 겁니다. 여기까지 봤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요 하나의 원기둥의 부피를 따로따로 구해서 전부 더하면은 그게 원뿔의 부피하고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못 구하고요. 이거를 지금 3D라는 도형을 2D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치면은 삼각형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일 거야.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짜리야? 이 높이가 h고 요 길이가 r짜리 삼각형이 될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안에 있는 원기둥을 바라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안에 선도 좀 이쁘게 그어주면은 요렇게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여기 있는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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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들이 삼각형 안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게 내가 3D를 2D로 바꾼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뿔이란 것과 원기둥은 회전체니까 하나하나의 부피를 구할 때, 자, 하나하나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한 개의 높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를 이용해서 원기둥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기둥 부피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자그마한 원기둥의 부피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어딘가에 있을 K번째부터 한번 내가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K번째 이 꼭지점에서부터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요 반지름 길이가 필요한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도형은 전부 닮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옆에다가 살게 조금만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그어져 있고 이게 H고 여기가 R인데 K번째라고 하면은 요 선만 그어질 거잖아. 그럼 요 선을 그으면은 나는 요렇게가 내가 구할 HK인 거고 요렇게가 내가 구할 RK가 되는 거야. 얘하고 전체 삼각형 얘 반쪽 가고가 닮았잖아. 그럼 우리는 닮음의 식을 이용해서 HK하고 RK를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K번째 높이하고 K번째 반지름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기준이 아까 사각형으로 설명을 할 때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길이를 n등분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n등분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원뿔에서도 어디 하나를 n등분 할 건데 어떤 걸 n등분 할 거냐면은 원래의 높이 h를 n등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방금 가로로 자른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자르면 쪼개지는 게 안에 있는 요 높이가 쪼개질 거니까 요 높이를 n등분 해가지고 요 한 조각의 높이를 전부 다 길이가 n분의 h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hk라는 거는 과연 그 n분의 h가 몇 개 더해졌을까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원기둥은 여기에서 첫 번째 원기둥은 요렇게 있을 것들은 한 개만 더하는 거니까 n분의 h고 여기도 n분의 h고 여기도 n분의 h야. 그러면은 전부 다 얘는 n분의 h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비례식을 할 때는 이 전체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k번째라고 했으면은 원기둥 k개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n분의 h에다가 이거를 k개 더한 거니까 k를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만 구하면 돼. 요 반지름 길이.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자, n분의 hk 대 전체 높이는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 길이 대
가장 전체 반지름 길이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h 곱하기 rk라는 게 r 곱하기 n분의 hk가 되는 거니까 h가 지워지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는 n분의 rk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구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짜리 원기둥, k번째 원기둥 부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 두 개로 부피를 구해보면은 파이 r 제곱에 h 곱하는 거니까 파이 곱하기 n분의 r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보면 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파이 곱하기 n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RH 곱하기 K 제곱이 될 건데 여기가 K번째 원기둥의 부피야. 근데 이런 거를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전부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그대로 시그마 기호 안에 들어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곱하기 n 세제곱분의 RH의 K제곱이다 라고 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아직 정확하게 원기둥 부피를 구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구한 거냐면은 요 큰 그림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바깥쪽이 비어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차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다 라고 내가 적어 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말하고 싶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해보면 돼. 자, 계산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영역이니까 좀 빠르게 합시다. 일단은 자, 이제는 이 급수를 계산만 되는 거니까 계산은 요 뒷부분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지금 아까 페이지에 이어가지고 구분구조표 예시를 풀고 있고 이것만 계산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시그마하고 리미트를 계산할 건데 지금 시그마와 리미트의 주인공이 각각 누구냐면은 요 K하고 요 N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파이 RH라는 원주율, 원뿔의 반지름, 원뿔의 높이는 전부 다 상수여서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럼 어떤 것만 계산하면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 분의 r 제곱을 여기 k예요. n 세제곱 분의 k 제곱하면 되는데 일단은 시그마의 주인공은 k 제곱이잖아. 즉 시그마 입장에서 n 세제곱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n 세제곱을 이렇게 밖으로 n 세제곱분의 1로 빼내고 k 제곱이라고 적어주면은 요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외웠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RH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이고 뒷부분에 있는 k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럼 나머지만 계산하게 되면은 자 파이 RH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세제곱분의 분자는 전개하게 되면은 2n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나오는데 필요가 없죠. 왜?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수열의 극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여기 제곱. 네, 여기 제곱. 수열의 극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3분의 1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3분의 1로 수렴할 거여서 내가 구하고 싶은 원뿔의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근데 그 3분의 1이 어디에서 나왔어? 요 극한값과 시그마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계산할 때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시를 풀어본 거여서 뭐 뿔의 부피에는 3분의 1이 곱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뿔의 부피에는 왜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아 그렇게 됐었지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시를 풀어봤고요. 구분구조법이 한 예시였고 자, 구분구조법을 뒤에 가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한 정적분의 급수의 표현을 내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도록 해봅시다. 자, 정적분을 급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를 하게 되는 거는 일단은 구분구조법 입장에서는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거기 때문에 n개의 사각형의 세로 길이인 f에 a 더하기 n분의 b-ak 그리고 가로 길이인 n분의 b-a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더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이렇게만 더하면은 아직은 똑같은 게 아니라 오차가 있는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 근사치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좀 해줄 거다. 이거를 내가 아래에다가 다 설명을 적어주면은 요만큼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세로 길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뭐 말하는 거냐면은 가로 길이 말하는 거고 그거를 곱한 이 전체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시그마는 그 넓이를 전부 뭐 해라? 더해라. 근데 몇 개를 더해라? 아주 많이 더해라. 아주 많이 직사각형 넓이를 더해라.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겠다? 정적분의 결과하고 똑같아진다. 라는 게 구분구조법과 구분구조법으로 급수를 표현한 게 정적분하고 똑같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부분이 뒤에 가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알겠죠?